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드립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이수희 변호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의 사저로 오늘 아침에 7시 반쯤에 여성 2명이 들어가는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7시 반에 지금 택시가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저 앞으로 지금 오전 7시 반에 택시가 서서히 들어섭니다. 자, 문을 열자 여성 한 명이 내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 한 명이 내리는데요. 바로 저분이 이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를 담당했던 바로 그 모 미용실의 원장입니다. 정모 씨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정성주 원장이라고 이름은 뭐 알려져 있고요. 네. 자, 전에 작년에 네. 청와대로 새벽에 집을 떠나서 그렇죠. 가던 장면, 그때는 저 정 원장이 자신의 동생, 여동생을 데리고 갔는데 그렇죠. 데리고 간 사람이 그 여동생인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일단 팀이 들어갔어요. 예, 팀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여동생 정매주 씨라고. 그래서 서로 이제 역할 분담도 하고 또 이제 정성주 원장의 조수 역할도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오늘 그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머리를 한 용도가 뭘까? 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외출을 해서 뭔가 대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머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외출을 안 한다 할지라도 대개 삼성동 사저에 머물면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할 때도 뭔가 이제 단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접객용으로 머리 단장 손질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보여요. 과거 저 청와대에서 작년에 했을 때는 이 변호사님 변호인단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서 대리인단 변호사를 만나지 않느냐 그런 추측도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도 좀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뭐 외출을 한다고 하면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부친이시죠. 관저에서 나올 때 현충원을 좀 참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다고 했잖아요. 계획은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은 뭐 부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참배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 외출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 변호인단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 조만간 뭐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 표명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 이 변호인단을 만나는 거라고 하면은 이번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 모든 게 아니고 저게 지지자들이 왔다고 그래서 지지자들에게 어떤 뭐 화답의 차원에서 얼굴을 보여준다든가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탄핵된 지 지금 4일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를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형식으로든 외부 활동을 좀 시작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날 탄핵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이 되고 난 뒤에 상당히 멘붕이 왔을 것이다. 뭐 사실상 뭐 그런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그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러한 이 소위 말하는 멘붕에서는 상당히 벗어난 모습이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일종의 상당히 정치적 결기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인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혐의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어거지로 엮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업무, 정치적 기획에 의해서 자신이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이 항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지난번 그 사저에 돌아올 때 메시지도 밝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이 정치적 유패가 아니라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액션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그림 설명 잠시 드릴게요. 현장 모습인데 삼성동 사저의 골목에 친박단체 회원들이 지금 몰려서 모 방송에 지금 취재차가 오니까 들어누워서 못 오게 해서 그 차가 지금 물러나는 모습 보셨습니다. 태블릿 PC 방송과 관련된 모 방송이 지금 들어오는 차를 막아선 건데 저 장면이 어제도 있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자, 정성주 원장, 과거에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있기 전에 제가 내려가서 세션을 제가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오래 전에 제 고객이 있고 그분 때문에 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저희 대통령을 하고 그런 부분을 그렇게 여기 오시진 않으셨어요. 어제는 못하면 그런 얘기가 동시에
이제는 만나서 얘기를 해주실 씨가 따로 연락해서 해달라고 하는 네, 오늘 지금 보신 것처럼 정성주 원장이 온 이후에 지금 30분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변호사였죠. 바로 김평우 변호사가 8시에 사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네. 어떤 뭐 연락하시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연락한 방법은 없는데. 예, 저희가 그러면 관계자 외에 수립을 통제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네. 그렇겠다고 본인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고 잠시만 밖에 좀 계셨다가 제가 저희 정보사인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아침 네. 8시에 야구 모자 쓰고 네. 양복도 아니고 왔는데 네. 사전에 약속이 안 됐다는 이유로 사전에는 또 못 들어갔다. 그럼 올림머리를 하고 저 사람 만나려고 한 게 저분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니냐. 이것도 또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김평우 변호사가 보안 손님이 아니었다. 네. 그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김평우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스타일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국회의원 시절부터 예.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번개 이런 거는 절대 안 하십니다. 갑자기 만나는 네, 건 없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은 아니 그런데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장서서 태극기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대통령을 번호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래도 안 그러기는 됩니까?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던 날 조원진 의원 진박 간별사 아닙니까? 그분이 그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에 찾아가서 면담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잖아요.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사전 그 요청 없이 왔다라는 거. 두 번째요. 복장이 썩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그 복장이 그 뭐 야구 모자에다 점퍼 차림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의 돌발 행동이 행동이었다.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김평우 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소장권한대행과도 싸우고 저분이 또 이 말싸움에는 능한 분인데 삼성동 사저 골목길에서도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씨가 진술 거부했죠? 저도 진술을 안 하겠다는데 왜 자꾸 이렇게 물으세요? 기자님들도 이러시면 안 돼요. 질문하는 거는 당신의 자유인 줄 몰라도 나는 답변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묻지 말아야지. 약속이 되신 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약속이 안 되신 채 답변을 오셔서 안 지금 하겠다는 네, 심기가 협박하는 거야? 나한테 협박 안 했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게 뭐 예. 답변을 하는 게 좋다고 예. 그럴 의무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당신네들이 질문할 권리도 없고 내가 답변할 의무도 없어요. 그거는 서로가 각자 여기 오신 목적만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 답변을 안 하겠다는데 왜? 네, 답변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한명숙 전 총리 얘기를 했어요. 네. 저도 좀 뜬금없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지금 김평우 변호사가 지금 저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지금 그 자신에게 지금 질문을 했던 언론사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신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변론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막말이라고 상당한 또 비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또 본인이 그 친박 집회에 나가서 이 아주 인기 연사로 날리고 있지만 그러나 언론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기자들이 왜 오셨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물으니까 나는 그 답변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든 비유가 한명숙 전 총리였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명숙 전 총리가 그때 이 그 술의 혐의로 그렇죠. 그때 이제 그 기소가 되고 할 때 그때 아마 이 검찰에 나갔을 때 처음에는 아마 진술을 거부했던 모양이죠. 네. 그 기억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식의 지금 한명숙 전 총리를 지금 그러니까 불러와서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은근슬쩍 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대책점에 있는 사람에게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양새인데 그렇고 뭐 그렇게 썩 유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태극기를 들고 친박 단체 소속일 수도 있고 또 박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일 수도 있는데 지금 넉 달간이나 그 골목길을 집회하기 위해서 잡아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냐? 네? 여기 업소를 시키고 눈을 막 심하게 흔들지도 않고요. 싸우는 거 봤다는 거 어젯밤에도 잠깐 나와봤는데 어제도 계속 노래 부르시고 있더라고요. 거의 한 10시 반? 애들은 학교로 올 수가 없어요. 그냥 조금부터 후문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키핑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근처에는 뭐 초등학교도 있고 상인들도 저러고 이게 사생활 침해 논란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태극기 집회 측에서는 지금 저기 와 있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이제 그 집 안에 동정을 지금 언론들이 다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라고 얘기하지만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집회가 이루어지면 이 평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주거의 평온에 지금 침해를 받고 있는 건데 네. 아마 저 주민들이 어쩌면 뭐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대응에 나설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초등학교가 옆에 있는데 초등학생들 보는 데서 이렇게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지금 이렇게 뭐 언론사에 특정 언론사에 차가 오는 것을 들어놓아서 막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고 하니까 아이들 안전에도 분명히 좀 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는 저런 모습이 결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지금 마찰이 극심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는 경찰이 훨씬 더 많이 지금 배치된 모습을 보실 수 숫자가 있습니다. 더 늘었어요. 네, 지금 그리고 보시면 사저 담벼락에 지금 다양한 것들이 붙어 있어요. 보시면 장미꽃다발, 그다음 태극기, 그리고 대자보, 뭐 대통령 힘내세요 이런 말도 있고요. 앞에 큰 플래카드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지금 대치 상황이 좀 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있고 대치가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저기서 그 경계선이 뭐냐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뭐 그 저 태극기라든가 장미꽃을 저게 벽에 담장에 저게 붙이고 저런 거는 좀 뭐 얼마든지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아까처럼 옆에 상인들의 영업행위에 지장을 준다든가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든가 그리고 앞으로 말이에요 혹시라도 제일 우려되는 대목이 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검찰 소환에 불응했을 경우에 강제 구인을 해가는 그럴 때 말이에요 지지자들이 마치 뭐 인간 방패 뭐 해가지고 공권력의 집행을 막게 되면은 그거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현행범으로 공권력 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발 그렇게까지 안 되도록 좀 자제력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 교수 말씀하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검찰에서는 대선 정국이 더 무르익기 전에 이달 안에라도 수사를 좀 끝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출석 여부입니다. 자진해서 불렀을 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나오느냐 이 얘기인데 이와 관련한 이규철 특검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2월 27일의 얘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결정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검 측에서는 조사 과정에 녹음이나 녹화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 측은 녹음 녹화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대면 조사에 무산되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규철 특검보의 얘기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대면 조사가 무산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녹화 때문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바로 705호실, 최순실 씨가 조사를 받았고 바로 영상조사실, 녹화가 되는 곳이라면서요. 이게 이제 워낙 방대한 양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늘 이렇게 사실상 타이핑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미묘한 부분까지 다 해야 되니까. 영상 녹화로
피의자 신문을 받는 것이 좀 적절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전에 저 문제가 뭐 녹음을 하느냐 아니냐로 실갱이를 했던 거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네. 참고인의 경우에는 영상 녹화나 녹음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네. 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마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했었는가를 현 상황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케이스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차 교수님, 2005년 4월이죠. 노 전 대통령이 포괄적인 뇌물죄, 그러니까 그때 박연차 회장 등과 그렇죠. 그게 이제 처음 적용된 사례가 됐는데 이때는 서면 질의를 먼저 한 뒤에 자진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방침을 밝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소환한 것이 아니라 미리 서면 질의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뒤에 나흘 뒤에 그 봉화마을에서 작성한 서류를 돌려주죠. 네. 돌려주고 나서 검찰이 다시 그걸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또 정확히 4일 뒤에 했기 때문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이 소환을 밝히고 나서 8일 만에 검찰이 출두를 했죠. 출두를 할 때도 사실 그때는 그 서울에 대검 중수부에 왔기 때문에 그때 김해 봉화마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버스로 왔었죠. 예, 그때.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호실 버스를 불러서 그 버스를 타고 출두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도 얘기를 좀 드릴까요? 예, 거기 나오니까 말씀해 주세요. 1995년도 그 역사 바로 세우기에 의해서 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 그 군사 반란에 대해서 단죄를 하려고 할 때 그때 검찰이 소환을 그 명령을 했을 때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희동 사저에서 아침에 새벽에 거기서 유명한 골목 설명을 발표하고 못 나간다. 예, 골목 설명을 발표하고 흰목도리하고 예. 그리고 바로 합천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셨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바로 수사관들을 보내서 이건 도주다 이렇게 해서 합천까지 내려가서 새벽에 따라가서 내복 차림으로 그렇죠. 그래서 소환해서 체포해서 올라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방송을 했을 때 체포하러 들어갔다 나온 게 합천서장이던 어청수 전 경찰청장이었거든요.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네. 자, 이번 케이스와 좀 어떻게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요. 그걸 이제 본인을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반란의 수괴다 하니까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한 건데 이번 케이스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재직 시절에 2차례에 걸쳐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국민 약속. 검찰 수사든 특검 조사든. 받겠다. 특검 조사도 받겠다.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은 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사유 중에 또 하나로 들어간 거예요. 이정미 대행이 지적을 했잖아요. 예, 헌법소의 진실이다. 진실은 이거야. 혼자 발표하고 혼자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그 진실이라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진실이 공인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러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된다라는 게 자연스러운 그 논리적 귀결이고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요. 지금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그냥 뭐 막무가내로 내일 나와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물밑 사전 조율을 합니다. 언제쯤 나오실 수 있겠느냐. 뭐 검찰 우리는 요때쯤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박 전 대통령께서 그때는 조금 너무 빠른 것 같으니까 나 언제로 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전 조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의지가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지금 어떤 흘러가는 분위기상 그런 검찰과의 조율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